따뜻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그러워지며 전투적으로 즐기지 않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케를 대표 먹는 아즈캉이나 히데사케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주, 뱅쇼 정도도 있겠네요. 하지만 막걸리도 데워 먹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조선시대에도 추운 날씨에 막걸리를 데워 먹는 풍습이 존재했었고, 따뜻한 막걸리에 소주를 타 마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1837년경에 쓰인 양주방이라는 책에는 따뜻한 막걸리 한 사발에 소주 한 잔을 부은 다음 소주가 맑게 위로 떠오르면 마셨으니 이를 혼돈주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려 혼돈주입니다. 혼돈주를 즐겨 마신 분은 18세기에 박지원, 홍대용, 유득공과 함께 활동한 실학파, 정철조가 있었습니다. 역시 실학파라 그런지 술 마시는 보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던 소맥은 DNA에 진하게 박혀있는 유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막걸리와 위스키를 마시는 막스키가 꽤 많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셔봤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막걸리를 마셔보지 않은 분들은 막걸리를 온전히 다 즐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룽지와 같은 구수한 쌀의 향과 온도가 올라오면서 퍼지는 달달함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막걸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막걸리부터 사케, 고구마 소주까지 따뜻한 술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술을 마실 때에는 연인이나 부부 아니면은 절친한 친구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할 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온만큼이나 따뜻한 술을 만지고 있으면 상대방 이야기에 더욱 경청하게 되고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때론 혼자 여유와 휴식을 즐길 때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술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폐허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따뜻한 술은 대체적으로 찬 음식과 조화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회나 참치, 회 등이 좋고, 따뜻한 국물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보다는 입에 찰기가 있는 차가운 음식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술을 마시기 전에 간단하게 안주를 만들고 시작해 볼게요.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회와 사시미는 인터넷에서 주문했고 커팅은 다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할 일은 육회를 간 맞추는 정도와 가니쉬 정도? 배는 쓸 만큼만 적당히 썰어줍니다. 육회는 간단하게 맛소금, 간장, 설탕, 올리고당, 간마늘, 깨 넣고 간이 맞으면 참기름 아주 살짝 넣고 계란 노른자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시미는 와사비와 소스만 준비해주면 됩니다. 막걸리는 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느린마을, 지평, 백걸리입니다. 느린마을과 지평은 감미료나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백걸리는 순수하게 쌀, 누룩, 물만 들어갔습니다. 알코올은 도수가 낮아질수록 쓴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도수가 낮아지면 감미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가양주는 감미료가 없기 때문에 도수를 아무리 많이 낮춰도 9도까지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나는 더 낮은 도수의 술을 마셔야지 해서 물을 더 타서 도수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맛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백걸리는 감미료가 없어서 느린마을이나 지평보다는 도수가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감미료가 없는 막걸리치고는 단맛이 꽤 많이 느껴지고 도수가 생각보다 낮은 편이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파보고 싶지만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세 종을 가지고 따뜻한 막걸리를 마셔보겠습니다. 중탕하는 방식으로 데피고 온도는 사케를 마실 때 아즈칸과 같은 50도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참고로 1기압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에탄올이 끓는 점은 78.37도입니다. 위험한 메탄올은 64.7도에서 끓습니다. 증류 시 초류에 꼭 버려야 하는 메탄올이죠. 온도가 50도 정도로 맞춰졌으니 이제 꺼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데펴진 백걸리는 따뜻하고 달달한 쌀맛이 올라옵니다. 어딘가 누룽지 같은 구수한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막걸리의 풍미가 올라왔다고 표현할 수 있고,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특별하게 에탄올이 튀는 맛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적당히 데펴진 지평 막걸리를 마셔보면 첫 시작은 산미감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론 누룽지 맛이 느껴지는데 백걸리보다는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시작과 끝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이 산미감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 달달한 쌀맛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느린마을 막걸리는 지평과 마찬가지로 산미감으로 시작해서 누룽지 맛으로 이어지는데 산미감은 지평보다 약하고 누룽지 같은 맛도 지평보다 약합니다. 높낮이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결은 지평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총평을 하자면 따뜻하게 데펴 먹는 막걸리는 아무래도 감미료나 구연산, 젖산 등이 포함된 막걸리를 데피게 되면 산미감이 극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쌀의 달달한 곡물향이 반감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백걸리 같은 순수한 쌀, 누룩, 물로만 만든 막걸리를 데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걸리를 데펴 먹는 것은 따뜻한 술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고 막걸리의 풍미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인공들은 백화수복과 월계관입니다. 당연히 더 비싸고 좋은 술들도 많지만 접근성이 좋고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화수복과 월계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백화수복 원컵은 마트에 가면 대략 1,7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고 월계관은 2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제품은 청주이지만 국적을 제외하고 두 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정의 유무가 될 것 같습니다. 백화수복은 주정이 들어간 제품이고 월계관은 주정이 안 들어간 제품입니다. 쌀, 누룩, 물로만 빚은 사케를 준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로는 긴조, 더 좋은 사케는 다이긴조가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항상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가격대를 고려하면 두 제품 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탕을 이용해서 아즈캉 약 50도 정도로 데펴서 마셔보겠습니다. 월계관은 16도로 백화수복보다 약 3도 높습니다. 백화수복은 주정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수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두 술을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월계관이 확실히 쌀의 곡물향이나 깔끔한 목넘김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월계관은 순하고 부드럽지만 큰 특징이 없고 복합적인 풍미가 없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사케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50도 정도로 데펴진 월계관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너무 깔끔하기만 한 쌀의 곡물향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부각시켜줍니다.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부드럽고 깔끔하며 목넘김이 좋습니다. 엔트리급의 준마이로 마시는 아즈캉이 아마 가성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백화수복은 꽤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써오던 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익숙하고 정겨운 술 같습니다.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데펴서 마실 때에는 확실히 또 느낌이 다릅니다. 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데피게 되면 월계관에 비하면 좀 더 쨍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산도가 입맛을 싹 돌게 해주고 은은한 단맛도 기분이 좋습니다. 원컵은 180ml로 딱 한 잔 마시기 좋은 사이즈이며 편의성이 무엇보다 만족스럽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은 50도 정도로 데펴서 마시다 보면 살짝 식게 됩니다. 이때 한 40도 언저리쯤 되었을 때 가장 마시기도 좋고 기분도 좋은 온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펴서 마실 경우 꼭 좋은 참치집에 가서 비싼 사케를 마시지 않아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집에서 좋은 분위기로 저렴한 가격에 즐겁게 마실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분위기를 내고 너무 빨리 식는 부분이 아쉽다면 이런 사케잔을 이용하시면 더 만족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소주를 자주 마시진 못하지만 직접 내려서 마실 정도로 좋아합니다. 온기에서 숙성한 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좋은 날 마시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마이너한 느낌의 술이긴 하지만 고구마 소주의 매력은 쌀 소주에 비해서 좀 더 복합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구마의 은은하고 달큰한 맛과 다양한 꽃향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누룩을 사용하고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고구마 소주를 데펴 마시는 방법은 일본에서 오유월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컵 같은 잔에 마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투명한 컵이 없어서 노진 글라스 잔으로 마시는 점은
구독자님께서 보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유와리는 물량을 대략 짐작으로 맞춰도 괜찮습니다. 너무 디테일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서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물을 컵에 먼저 붓고 술을 따르는 정도입니다. 물과 술의 비율은 5대5에서 3대7까지 다양합니다. 이모소추로 유명한 가고시마에는 4대6을 추천하긴 합니다. 대충 따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으니 느낌으로 4대6 정도로 따라 보겠습니다. 물 온도는 대략 50도 정도면 되는데 체감상 약간 뜨겁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표 마시는 고구마 소주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과 함께 퍼져서 올라오는 고구마 향은 마시기 전에도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마셔보면 고구마의 풍미는 시작과 함께 피니시까지 치즈처럼 쭉 풍미가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 어딘가에 꽃과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유별나게 날을 세워서 느끼지 않아도 체온과 함께 몸속 깊이 퍼져나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꼭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막걸리부터 청주, 고구마 소주까지 다양한 주종을 다양한 방법으로 데펴서 마셔봤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술 마시는 방법 중 하나라 영상을 찍는 동안 저도 무척 즐겁게 마시고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만약 소중한 분들과 함께 술자리가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